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 생겨나면서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내 종목별 변동성은 굉장히 심하고 그 주기도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앞으로 남은 한 달 또 연초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주말에 뉴욕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달 들어서 정말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 속도도 빠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장 큰 건 역시 네. 코로나 국면이죠. 그렇죠. 전 세계적인 감염 재난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의 등장이 미국에서도 CNN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오미크론 관련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전 지구적 일상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유행 조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 스파이크 단백질이고 그리고 32개의 변이 유전체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기존 백신이 이 부분도 우리 시각으로 한 10일 정도, 11일께는 발표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 오미크론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우세종이라고 인정이 확실히 되는 경우에는 더 큰 불확실성이 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이러다 보니까 경기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이 새로운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유가나 공급망이었는데 유가의 경우에는 차라리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오미크론이 내렸죠. 그러니까요. 이건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비축류 방출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올라갔었던 유가는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렇지만 또 공급망 차질 현상은 그대로 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우리가 보통 이제 산타랠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많이 했죠. 이번 겨울은 상당히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증시에는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쉽게 이 시장에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안 드는 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눈길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개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많아지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현금을 더 가지고 있을 그렇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정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상 이게 정시는 심리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네. 지금은 안전자산을 개인, 동학개미, 투자자들은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해서 간접 투자로 갈 수밖에 그만큼 조금 안전해지는 것이죠. 최근 한 달간에 한 달 조금 넘는 시점 기간 동안 증시에서 5조 원 가까이가 매도됐어요. 네. 개인 투자자는 집중적으로 파는 겁니다. 조금 현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연말 연초 되면 사용하는 비용들이 또 늘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주택 매수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들 등록금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 그 이전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에 유입된 자금이 한 3조 6, 7천억 원. 그러면 이건 개인들이 간접 투자 쪽으로 옮겨 타고 있다. 이게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우리가 직접 투자도 있는 것이고 간접 투자의 비중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건 나쁠 게 없어요. 네. 한 20, 30%는 간접 투자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안전을 선호한다 그러면 50%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연초에는 올라갔었잖아요. 네. 지난해 1,400까지 내려갔던 것이 3,000을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최근 5개월간 코스피의 월간 수익률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맞아요. 이걸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말 또 내년은 바뀔 수도 있다.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인 차원에서의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맞아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한 종목에 뭔가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느낌이 그럼요. 들어서 그런 펀드 쪽에 눈길이 가기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한국 시장 너무 어렵다. 미국 시장으로 가자. 이런 움직임들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미국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그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그만큼 투자 대안,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가장 주식 수량 자체도 많고
금액 자체도 많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이 판다 그러면은 가장 많은 게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죠. 네. 시총 1, 2위니까. 이걸 개인이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팔아서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느냐? 중국 전기차 상장 지수 펀드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중국은 지금 내연기관보다는 오히려 전기차가 더 활성화되어 있고 세계 이 1위 배터리 기업도 전기차 배터리 기업도 중국이에요. CATL. 그러니까 중국 쪽에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를 대량 거래하는 결과가 나오고 뭐 나쁘다고 볼 수 없겠죠. 그만큼 이 펀드 자체가 중국 A주, 항생지수 그리고 미국 증시에까지 투자하고 있는 관련 20개 기업에 편입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 수익률은 투자를 통해서 향상되고 있다. 대체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중국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주말 사이에 또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가 또 다시 네. 불거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한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디폴트, 네.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이제 초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네. 중국의 당국에서 적어도 이게 더 악화되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적인 기대를 해왔던 것이 최근까지 나타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닌 것이 이 헝다그룹의 CEO죠. 시장에는 불러서 조사했어요. 물론 이게 군기잡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중국에 더 이상 대마불사는 없다.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연쇄적인 이 파급 현상도 또 우려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채권 등 전체 채무도 있을 테고 위안화 채권도 있을 테고 또 그림자 금융 우리가 늘 걱정해 왔잖아요. 아직 우리가 공개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 금융권, 금융권에서의 그림자 금융이 이 중국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는 것이고 또 대형 시공사, 중간 또 거래업체들까지도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데 글쎄 금융권 붕괴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게 뭐 중국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 헝다그룹이 부동산 관련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등 단기 불확실성은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되는 증시 변동성 속에 지금 현황과 함께 개인들의 움직임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관련 종목들 주목할 만한 종목 체크하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의 시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주 매수에 나서면서 반도체 업종이 국내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IT 섹터의 또 다른 주요 업종으로 꼽히는 휴대폰 부품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나 아이폰이 내년에도 판매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휴대폰 부품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H입니다. BH는 아이폰 13 시리즈 중 프로 라인업에 연성 인쇄로 기판을 공급하면서 아이폰 수혜주로 분류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이폰은 3분기에 출시돼서 4분기까지 판매가 이어지다가 1분기와 2분기는 판매 비수기에 접어드는 것이 패턴인데요.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는 인기가 워낙 높았고 공급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양호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 개선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매출액 1조,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부품 이외에도 5G 안테나와 전기차용 매출액이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와 BH의 캐파 증설로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형 솔루텍입니다. OIS, 즉 광학식 손떨림 보정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피사체를 찍을 때 손떨림을 최소화시켜서 선명히 촬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삼성이 갤럭시 S나 노트 중 플래그십 모델에만 탑재시켰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중가 모델인 갤럭시 A22에도 탑재시켰습니다. 내년에도 보급형 갤럭시 모델군의 이 기능 채택이 늘어나는 만큼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에 올해 10월 생산시설에 대한 2차 증설
증설도 결정했는데요.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발주량을 2배로 늘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동을 본격화한다면 OIS로만 연간 7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매출이 900억 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퀀텀 점프 수준의 규모고요. 삼성전자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3차 증설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회사인데요. 올 상반기 기준 배출 비중은 CIS, 이미지 센서 테스터가 53%, AP는 26%, RF, 무선 주파수 송수신 반도체가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배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IS, 이미지 센서 테스트 매출액이 올해와 내년은 각각 142%, 또 40% 증가하면서 성장 동력이자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데요. 국내 후공정 업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테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수가 늘면서 이미지 센서 수도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5.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AP나 RF 테스트 가동률도 높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실적 증가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휴대폰 부품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개인들의 움직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반도체 쪽은 좀 팔고 있는 움직임이고 간접 투자 쪽, ETF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차 관련된 ETF를 최근에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개인의 흐름 짚어봤고요.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좀 보고 싶어요. 최근에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내년이죠. 이거 참 배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처럼 단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 2분기 쪽 정도 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판단과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한 2조 원 가량 순매수를 했어요. 게다가 삼성전자도 1조 원 가량 대량 매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왜 그래? 무슨 청개구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의 이 정시 격언에도 멀리 보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조금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의 경우에도. 물론 이제 당장 안전자산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를 팔아야 되는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내년 시장을 본다면 반도체 업황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매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뭐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현재 상태를 최근까지 공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걸 쇼커버링하기 위해서 또 대갚기 위한 단기 매수세사 이런 분석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유 없는 투자가 없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본다, 내년을 본다. 이 부분은 개인도 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죠. 외국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저점은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돌아선 것이 가장 큰 영향일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이제 연말 좀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이럴 때 좀 다양한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왜?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어느 한 방법에 올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연말 랠리다, 또 산타 랠리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 변동성이 커진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에 투자해서 잠시 전에 배운다는 것이 내년의 투자, 미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또 목표로 또 하나 또 교훈으로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고 그런데 코로나 국면이 완전히 그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제약, 바이오주, 게임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메타버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로나19 제약선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보면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간접 투자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 놓고요. 또 하나 안전자산에도 조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겠고 가치주나 코로나 관련주에도 다시 한번 더 눈을 돌리는 말 그대로 올해가 아니라 내년 2분기 이후를 다시 한번 더의 우리 공략 시점으로 봤을 때 투자에 대한 눈을 좀 열어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작년과 같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이제는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산타랠리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보다는 이제는 내년 2분기 이후의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인데 외국인들은 그게 이제 반도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